A 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요. A는 D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고요. 피담보채무액은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A가 사망해서 B와 C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동산을 서로 협의해 갖고 B가 7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C가 7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로서 지분 등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C에 대해서는 금전 채권자인 X가 있고 또 Y가 있었습니다. X가 이제 C가 7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걸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C의 7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경매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368조 2항에 보면은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시 저당권자는 그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가 단독으로 이제 저당을 설정했지만 A가 사망하고 B와 C가 공유자가 됨으로 인해서 B와 C의 입장에서 그리고 D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됐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C의 7분의 1 지분의 매각 대가에서도 D는 3억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중에 7분의 1만 여기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억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민법 368조 2항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민사집행법 102조는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집행비용을 지급하면 남는 게 없으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이니까요. 10억이 7분의 1 지분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1억 5천 정도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더 높게 팔릴 수도 있고 더 낮게 팔릴 수도 있는데요. 요 1억 5천 갖고는 3억 원이랑 그다음에 집행비용을 지급할 수가 도저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는 경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은 기각이 되게 됐고요. 결국 그래서 X는 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 Y는 이제 이걸 하면 똑같이 실패할 게 뻔하니까요.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C는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은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금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매를 해서 이 부동산에 있는 부담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해서 B의 저당권을 변제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6대 1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B와 C가. 그러니까 이제 Y는 요걸 이용해서 자기가 C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이 있고요. 금전 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C는 자력이 없습니다. 뭐 자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았겠죠. 자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요. 그리고 C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즉 대금 분할로서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대위 채권으로 해서 요거를 피보전 채권, 요거를 피대위 채권으로 해서 Y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B씨는 이 부동산을 팔아갖고 D한테 변제하고 남는 거를 나눠 가져라 라는 식으로 채권 대위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은 10억 정도의 매각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3억 원을 D한테 먼저 변제를 하고 7억 원이 남으니까요. 이 7억 원을 6대 1로 나눠 가지면 B는 6억 원을 갖게 되고 C는 1억 원을 갖게 되니까 이 1억 원 갖고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으니까 Y가 우선 변제받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Y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의 판례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2018-879의 다수 의견은 전원합의 재판결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변경했죠. 현재 판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를 보면요. 만약에 이런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더라고 하면은 B는 7분의 6 지분을 갖고 있는 B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자기 7분의 6 지분이 매각당하게 되고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서 배제된다. 즉 기존의 사용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만약 B가 살고 있었거나 B가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B로서는 사용 수익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텐데 C와 Y 때문에 통째로 다 매각당하게 되니까 B 입장에서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D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Y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D가 만약에 저당권을 실행을 해버리면 아까 봤던 10억을 매각해서 3억을 변제하고 7억 잔액이 남으면 6억 1억 받아가는 게 가능하므로 이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Y 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D의 저당권이 만약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X나 Y는 7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경매를 할 경우에는 B는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B가 만약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7분의 1 지분을 갖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용관계도 보존이 되고 X, Y도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등등의 어떤 이유를 들어갖고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은, 그러니까 기존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은 다 좋은데 다수 의견에 의하면 XY는, 이 채권자 XY는 즉각적인 구제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XY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인 어떤 논박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D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던지 D의 저당권이 변제되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던지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판례 입장이 C의 채권자인 X나 Y를 우선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바뀐 판례 입장은 다른 공유자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은 결국 Y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현행 판례 입장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Y의 채권자 대위 청구의 소는 각하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 행사에 관한 판례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